USB 2.0 8GB 이상의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윈도우 설치에는 USB 3.0보단 USB 2.0이 안정적입니다. USB를 꽂습니다. 구글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검색하시고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갑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눌러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을 실행하고 얘를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권장 사용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이 이후로는 자동으로 윈도우 10 설치 USB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레노버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레노버 드라이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갔습니다. PC에 뷰 PC 서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는데요. 이 제품이 15ARH 제품이라서 보통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15ARH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리전5 15ARH0505H 그 다음에 이렇게 OP15ARH05H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건지 좀 혼돈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모델명을 넣는 게 좀 나은데요. MTM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요. 82B1입니다. 82B1로 시작하는 걸 넣게 되면 이렇게 리전5 15ARH0H 랩탑 버전으로 타입 82B1이 나옵니다. 기존에 15ARH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 페이지고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고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수동 업데이트를 누르고 리스트 방식으로 좀 넘기고요. 바이오스 빼고 하나씩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바이오스는 다운로드 받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바이오스들은 이게 리듬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문서입니다. 문서에 특정하게 성능 향상이나 보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안 하시는 게 나으니까요. 바이오스는 넘기고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벽돌되시거나 컴퓨터가 안 켜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 100명 중에 한 분은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안 하시는 걸로 좀 추천해 드릴게요. 레노버 벤티지 서비스에서도 바이오스는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싱크패드를 벤티지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신 분이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느려지는 현상이 생겨서 어렵게 다운그레이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킹 무선랜인데요. 클릭을 해보면 이 물결 표시를 클릭을 하면 나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드라이버입니다. 리드미가 없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고요.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선 랜을 들어가서요. 또 꺽쇠를 누르고 이것도 드라이버입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및 키보드 들어가서요. 이것도 아래로 내려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및 비디오 그래픽이 있는데요. 여기서 엔비디아 GFE 드라이버는요. 이게 그 자동으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주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게 VGA 드라이버, 그래픽 드라이버이고요.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장 AMD VGA 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세 개를 모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자동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 드라이버는 뭐 설치를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윈도우스에서 엔비디아 유틸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 VGA 드라이버도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AMD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및 모뎀에 들어가서 이것도 확인을 해보고 네, 이것도 드라이버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에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 요거는 필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SSD나 기존에 있던 윈도우가 설치된 SSD나 HDD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노트북에다가 복사해 갖고 올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벤티지 서비스 있는데요. 요것도 있는데 요거 리듬이라고 적혀 있는 건 문서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없네요. NA 없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걸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오디오는 오디오 드라이버를 또 꺽쇠를 눌러서요. 드라이버인 거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전원관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이것도 다운로드 왔습니다. 레노버 진단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 이거 리드미는 문서고요. 유저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네 분석하는 거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칩셋이 있고요. 칩셋에 또 꺽쇠를 눌러서 이것도 칩셋 시리얼 입출력 드라이버인데요.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카메라 및 카드 리더기 카메라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카드 판독기 이제 리더기죠. 리더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누르고요. 약 1.1기가고요. 제가 윈도우 10 설치 드라이버 USB로 만들었는데 앞서서 만들어 놓은 그 USB 드라이버에 현재 2기가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USB 드라이브고요. 여기에 오른쪽 버튼 새 폴더를 만들어서 드라이버라고 폴더를 만들고 엔터를 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부팅할 때 F2키를 연타를 해서 바이오스 진입을 합니다. USB를 꽂겠습니다. 밑에 레거시를 누릅니다. 현재 레거시 서포트를 UEF로 변경을 합니다. 레거시 모드는 예전에 20년 전에 쓰던 방식이라서 굉장히 좀 느린 방식이고 바이오스가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좀 느린 방식의 부팅이고요. UEF 방식은 바이오스에서 시스템 점검을 하지 않고 바로 부팅이 되는 좀 더 빠른 부팅입니다. 그 USB 부트는 현재 이네이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네이블로 해놓고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거는 F10키를 눌러서 저장하고 나갑니다. 네, 재부팅을 하면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고요. 제품키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홈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동의함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드라이브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M.2 NVMe SSD 256기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게 제가 추가로 장착한 500기가 SSD입니다. 먼저 이렇게도 돼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뭐 시스템이나 예약, 다른 파티션들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그대로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 파티션이 있고 그 다음에 MSR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SSD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현재 이게 지금 파티션이 전체로 제가 요 추가한 거 말고 한 256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C와 D 드라이브를 나눠서 C 드라이브는 한 뭐 90에서 100기가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 문서라든가 작업하는 뭐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저장하는 공간으로 포맷을 할 때도 안전하게 C와 D를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다시 드라이브 파티션을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도 삭제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파티션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주 파티션도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파티션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 위에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밑에 거를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할당된 공간을 만약에 C 드라이브를 90기가 정도만 할당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90000을 하시면 돼요. 100기가를 하시고 싶으면 10000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맨 윗부분은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브 1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90기가를 만들었지만 80.8기가가 할당이 되고요. 파티션 할당이 됐고 할당되지 않은 이 공간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여기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 들어가서 디스크 관리해서 할당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할당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얘도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냥 적용을 누르시면 얘가 C 드라이브가 될 거고요. 얘가 D 드라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현재 할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SSD나 HDD를 추가 장착한 뒤에 윈도우를 켜보면 인식이 안 된다고 굉장히 놀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디스크 관리에서 파티션 할당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할당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윈도우에서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 파티션인 3번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또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영상을 연결하겠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이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USB를 빼셔도 되고요. 이 화면이 안 나오고 다시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온다면 USB를 꼭 빼고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팅 레이블이 USB에서 SSD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USB를 빼서 부팅 순서가 SSD로 잡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었고요. 이제 지역 선택 화면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한국이 선택되어 있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대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없음을 선택합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알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만들기는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음성인식 사용 안함을 하겠습니다. 위치 사용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내장치 찾기는 안하는 걸로 해놓겠습니다.
기본으로 선택하고 수락을 누르겠습니다.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개인정보를 좀 보내는 거라서요. 모두 다 아니오로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니오를 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윈도우 설치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드라이버를 잡아야 되는데요. USB를 혹시 뽑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낍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먼저 작업 표시 설정을 잠깐 들어가서요. 작은 작업 표시 단추 사용으로 좀 바꾸고, 디스크 관리를 들어갔더니 디스크 초기화가 나왔는데요. 디스크 제로를 얘기하는 게 제가 500기가 인식하지 않은 그 드라이브를 넣어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와 GPT, GUID 파티션 레이블을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MBR은 2TB 이상의 디스크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2TB 이상의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뭐 2TB 이상의 디스크를 넣어놓는 건 아니지만 GPT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가 있고요, C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150GB가 있는데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포맷을 하면은 이게 드라이버 문자가 바뀌는데, 현재 드라이버 문자가 USB가 현재 D 드라이브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USB를 뽑겠습니다. USB를 뽑고 포맷을 합니다. 네, 포맷을 누르고 그냥 여기는 뭐 백업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NTFS 포맷 방식으로 할 거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및 문자 및 경로 변경 해서 D 드라이브로 할당합니다. 이제 D 드라이브로 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탐색창에서 D 드라이브가 지금 나왔죠?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할당되지 않은 500기가는 통짜로 좀 쓰겠습니다. 새 단순 볼륨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고 전체를 다 사용하겠습니다. E 드라이브로 하겠습니다. NTFS로 할 거고요. 네, 그대로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포맷 중으로 됐고요. E 드라이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E 드라이브는 이제 뭐 게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어도 되고요. 용량이 좀 많으니까요.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게임 뭐 이렇게 쓰고 관리자 권한에서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바뀌었죠? 예, 그리고 다시 USB를 꽂겠습니다. 폴더를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요. D 드라이브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모두 옮겨졌고요. 현재 여기서 이제 크기 순으로 보면요. 요 가장 높은 거 요게 지금 다 그래픽일 겁니다. 요 그래픽 관련된 게 요 3개일 거고요. 용량이 적은 것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누릅니다. 그리고 인스톨에 넥스트를 누릅니다. 랜드라이버였네요. 랜드라이버가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피니시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또 더블 클릭하고 설치를 합니다. 다음 누르고요. 동의합니다. 다음 설치 종료하고 다음을 누르고요. 네, 어떤 장치가 하나 설치가 됐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해 누르고요. 동의하고 넥스트 인스톨 확인하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카드 리더기네요. 동의하면 체크하고요. 넥스트 인스톨 누르고요. 네, 입출력 드라이브네요. 뭐 다시 시작 필요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인스톨에 넥스트 인스톨 다음 펑션 키 드라이버네요. 그 다음 거 설치하겠습니다. 인스톨 넥스트 인스톨 확인하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드라이버네요. 네, 동의함에 넥스트 인스톨. 네, 카메라고요.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클린 설치고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나 드라이브 자동 업데이트보다는 이게 좀 더 쾌적하게 설치가 됩니다. 잡다한 드라이버들을 계속 검색해가지고 맞는 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제조사 공홈에서 만들어진 제공되는 드라이버가 가장 낫습니다. 일단은요.
동의하면 하고 넥스트 인스톨 합니다. 네, 오디오 드라이버가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하면 체크하고요. 요거는 놔두고요. 피니시하고 그 다음에 벤티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벤티지는 이렇게만 설치해서 바로 실행이 되진 않고요. 윈도우 스토어에서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위에 나머지 세 개는 재부팅 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팅은 좀 빠르네요. 이제 밑에서부터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GFE 드라이버네요. 자동 드라이버 인식 엔비디아 그래픽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쪽은 아까 설치했던 레노버 이제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시스템 하드웨어나 이런 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빠른 설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행하겠습니다. 동의하면 체크하고요. 넥스트 인스톨 하겠습니다. AMD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네요. 아드레날린을 차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이겠네요. 맨 위에 게 용량이 가장 크죠. 동의하면 체크하고 넥스트 인스톨 누릅니다. 동의면 계속 누르고요. 빠른 설치를 누릅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네, 중요 드라이버는 다 업데이트 되는데요. 한번 상태를 보기 전에 재시작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제어판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자, 이제 제어판을 다시 한번 아까 검색한 게 있어서요. 바로 있네요.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드라이버가 느낌표 없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에 벤티지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검색되는데요. 무료를 누르고요. 관심 없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무시하고 닫기를 해도 다운로드 받고 실행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실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좀 걸렸고요. 다음을 누르고요. 개인을 눌러야 되네요. 개인을 선택하고 관심 분야 있으시면 선택하고요. 레노버 벤틸 도구모음 사용만 하고 이런 개인 자료 통계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끝나는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신 업데이트가 공홈 말고 이 시스템에 맞는 게 있는지 검사를 해줍니다. 네, 보시면은 네, 권장 업데이트가 있고 선택 업데이트가 있네요. 네, 바이오스가 있는지만 보시고요. 바이오스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것들은 설치를 다 하셔도 돼요. 이건 동일한 것 같은데 파일이 있네요. 일단 동일해도 설치를 할 때 동일한 거면 어차피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뜬다 그러면은 이것도 해보고요. 일단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랜 드라이버가 더 최신이 있네요. 공홈에 꼭 최신이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드라이버가 있고 이렇게 레노버 벤티지에서 맞는 드라이버를 가장 최신 거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치를 하셔도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부팅이 나왔네요. 부팅 해보겠습니다. 네, 재부팅을 했고요. 이제 벤티지 서비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티지 서비스의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까 기존 거는 기본적인 벤티지 화면이었고요. 다시 재세팅을 봐야 되는데요. 리전 5 15 AR05H에 맞는 이제 벤티지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걸 클릭해보면 이게 성능 모드인데요. 성능 모드가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현재 퍼포먼스 모드로 해서 가장 성능이 높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고급으로 하시면 오버클럭도 가능하네요. 예, 요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티지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티지 서비스의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까 기존 거는 기본적인 벤티지 화면이었고요. 저는 현재 퍼포먼스 모드로 해서 가장 성능이 높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고급으로 하시면 오버클럭도 가능하네요. 예, 요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면 퍼포먼스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게임을 종료하면 다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 모드로 사용하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펑션 키를 누르고 영문 키를 누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시죠?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 벤티지 서비를 들어가지 않고도 펑션 키와 큐 키를 이용해서 성능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향상이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를 아마 좀 더 최적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켜놓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 닫기는 이제 게임 실행 시에 앱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거를 닫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들어가면 아마 기본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검사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업데이트 검사 한 번만 눌러볼게요. 네, 없습니다. 아까 중복으로 떴던 거는 역시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었네요. 전원이 있고요. 전원도 이렇게 아까 봤던 메뉴와 동일하네요. 전원은요. 네. 뭐 하드웨어 검사 이런 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스캔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고,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벤티지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윈도우 스토어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실 때 레노버로 한번 검색합니다. 레노버로 검색을 하면 레노버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누르고요. 관심 없음 누르고 설치를 누릅니다. 이거를 왜 설치를 하시냐면요. 이게 제가 보면 펑션 ESC 키에 이 부분이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켜져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 펑션 키와 ESC를 눌러도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유틸리티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됐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나니까, 자, 아까는 이게 불이 안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꺼지고요.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지 그게 나오죠. 음량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펑션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F1, F2가 들어갑니다. 그 레노버 유틸리티는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기능 키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불이 들어오게 사용하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스토어에 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엔비디아를 검색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가 되어 있나 보네요. 예, 실행으로 되어 있네요. 설치가 됐고요. 아까 자동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동의 및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런 설정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어판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드레날린을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GPU가 다 안 잡혔습니다. GPU가 지금 엔비디아만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크롬을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크롬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크롬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실행을 누르고요. 네, 크롬이 설치가 됐고요. 여기다가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를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4800H라서 여기다 4800을 입력을 합니다. 4800H가 있죠? 엔터를 한번 칩니다. 그리고 윈도우 64비트 버전에 들어가면 11.3이 있는데요. 저는 11.3이 좀 퍼포먼스가 좀 느려서요. 게임 프레임도 그러고, 방금 프리비어스 버전을 누른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전 버전을 누른 겁니다. 이전 버전을 눌러서 다시 누르면 이전 버전이 나오고요.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 20.8.1이라서 이걸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된 다음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아드레날린을 다운로드 하는 중간에 이제 칩셋도 한번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려보시면 칩셋이 있습니다. 칩셋에 소켓 FP5 모바일 버전에 이걸 누르고 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CA 64비트 버전에서 가장 최신 거 받으시면 돼요. 10월 19일날 나온 건데요. 그러면 칩셋과 아드레날린 드라이버 두 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칩셋은 지금 다 완료가 돼가지고요. 칩셋은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중간에요. 지금 보시면 글씨가 약간 뿌옇게 보이죠? 이것도 이따가 최적화할 때 진행할 겁니다. 메뉴들이 어떤 특정 메뉴들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서요. 인스톨 누릅니다. 모두 완료됐고요. 클로즈 하고 그 다음에 재부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설치를 누릅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드라이버 버전을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닫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어판을 좀 한번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고요. 하드웨어의 장치 설치 설정에서요.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게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맞는 드라이버를 윈도우가 검색해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재부팅을 했고요. 현재 깔려있는 AMD 라디온 소프트웨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빠른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뭐 게임 선택하고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 들어가서요. 디스플레이 들어가시고요. 지금 화면이 굉장히 좀 색깔이 좀 탁하죠? 여기서 베리 브라이트는 끄면 됩니다. 베리 브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자동 밝기 조정 때문에 화면이 아무리 밝기 조정을 해도 어둡게 나오는 일도 생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색상에 체크를 하시고요. 색 온도 컨트롤 체크하고 색 온도로 올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누렇게 보이다가 이 색 온도로 올리기만 해도 하얗게 나옵니다. 8700 정도로 저는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8600에서 8700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나 단축키 일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광고 꺼져 있고 알림 메시지도 끄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도 끄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아드레날린에서는 이제 설정 값을 이 색온도 설정에다가 일반에서 알림 메시지 끄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하얗고 깨끗하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봐도 그래픽이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최적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어판을 들어가시고요.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고요. 첫 번째 고급의 시각 효과에서 설정을 누르시고 최적 성능으로 체크하고 밑에 화면 긁고 가장자리 다듬기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고급이나 이런 쪽은 하실 건 없는데 지금 메모리가 이 가상 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현재 16기가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6기가 메모리면 좀 사실 게임을 하면 좀 간당간당하긴 해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페이징 파일을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놔둘 거고요. 만약에 듀얼 32GB 이상 사용하시면 가상 메모리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속도 향상이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시작 시 이런 것들은 꺼주시고요. 운영체제 목록 표시할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이진 않지만 이런 로그 기능들도 끄면 조금 더 속도 향상이 있긴 한데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호는 저는 C 드라이브는 시스템 보호를 켜놓겠습니다. 구성을 누를 거고요. 시스템 보호 사용으로 하고 용량은 약 5%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해서 그냥 1이라고 넣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복원 지점이 만들어지고 무슨 일이 생겨서 꼬인다고 하더라도 이전 이 복원 지점으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원격 기능은 끄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아까 뿌옇게 보이던 거 현상은 없을 건데요. 이 고급 배열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이라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 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상도가 좀 더 낮아진 게 보이죠? 글씨나 이런 크기들이 지금 작은데 요거는 쓰시기 나름이니까요. 이게 좀 불편하시면 다시 크기를 좀 바꾸셔도 되는데 한 120 정도로 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로그아웃하면 근데 이 작업을 한번 하시는 것만으로 이제 폰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어 타입이라고 클리어라고 검색하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갑니다. 클리어 타입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맞추는데 이 두 가지 글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선명한 글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조정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다시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하나씩 설정할 게 없더라도 하나씩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없고요. 알림 및 작업에서 다른 보내서 알림 받기는 그냥 쓰질 않기 때문에 그냥 끄겠습니다. 집중 지원도 그냥 놔두고요. 이것도 끄고 이런 것도 다 끄겠습니다. 전원 및 절전은 사용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저는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원 모드 변경이나 이거는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들어갔고요. 네, 배터리 전력 모드에서는 화면 밝기 줄이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20%로 해놔도 될 것 같네요.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장 공간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는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데스크탑 모드 사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멀티태스킹도 끄겠습니다. 타임 내한 제한도 끄고요. 네, 여기는 할 거 없고요. 공유 환경에도 디바이스 간 공유는 끄겠습니다. 장치 간 공유고요. 클립보드는 할 거 없고요. 원격 데스크탑은 아까 꺼놨기 때문에 홈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장치 블루투스는 사용하실 거면 켜놓으시면 되고요. 프린터도 쓰실 거면 놔두고 마우스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는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스크롤이 있는 창이 있어요. 이 창을 만약에 여기를 아무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가 가고 휠을 움직이면 휠이 움직이죠. 근데 저 기능을 끄면 이 휠이 안 움직입니다.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 클릭하지 않아도 다른 데 클릭했다가 마우스가 오버만 되더라도 마우스 오버가 돼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기능입니다. 이거 좀 편한 기능이라서 이걸 끄시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꺼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아무리 휠을 움직여도 안 올라갑니다. 안 움직여요. 불편합니다. 이건 켜놓으시고요. 네, 터치패드도 놔두고요. 입력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그 다음에 자동 실행해서 자동 실행은 끄고요. 이게 USB를 꽂았을 때 바로 그 USB에 있는 거를 뭐 오디오라든가 뭐 프로 EXE 배치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하는데 USB에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바로 자동 실행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자동 실행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무 작업 안 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를 누르고 알림 설정도 모두 다 끕니다. 그리고 뒤로 가고요. 전화 들어가셔도 전화는 뭐 하실 거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들어가서 상태고요. 와이파이 네, 핫스팟 기능 이거는 다른 데다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제공하는 거는 끄고요. 이더넷, 전화 접속, VPN 사용은 하지 않게 가상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행기 모드 요거는 별건 없고요. 비행기 모드를 켰을 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할 건지 안 할지를 세팅하는 겁니다. 모바일 핫스팟, 프록시, 자동 설정 검색은 끄겠습니다. 들어가고요. 개인 설정은 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이 있고요. 앱 및 기능은 놔두고 기본 앱 있고요. 오프라인 지도는 꺼야 됩니다. 오프라인 지도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는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요것도 지도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레노버 유틸리티나 뭐 원드라이브 사용 안 하면 끄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요거는 그 디펜더 프로그램이고요. 방화벽 프로그램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계정은 볼 거 없고요. 시간 및 언어도 볼 건 없습니다. 게임 쪽 들어가시면 이 엑스박스 게임바 이것도
끄시면은 자원 절약은 되긴 하는데요. 이게 있으면 이 기능을 저는 좀 잘 쓰거든요. 이게 게임 속에서 녹화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끊기거나 버벅이는데 엑스퍼스 게임바를 이용해서 윈도우 G키를 누르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녹화가 잘 됩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이걸 좀 말해도 될지 모르는데 스트리밍, 네이버 스트리밍 같은 거 이제 공연이나 그런 것도 이제 뜨잖아요. 그것도 녹화가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안 써보신 분들은요.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데요. 접근성에서 디스플레이 쭉 내려보시고, 이런 거는 놔두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넘어가고요. 텍스트 커서 넘어가고, 돋보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색상 필터도 넘어가고요. 고대비도 넘어가고, 내레이터. 내레이터는 기존에는 다 꺼놨는데요. 이건 그냥 놔두겠습니다. 오디오, 선택 자막 넘어가고요. 음성 명령, 키보드. 요거는 꺼져 있네요. 그래도 요거까지 다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고정키 요 사용이 굉장히 좀 불편한데 게임하다가 쉬프트 키 같은 경우로 연속으로 5번을 누르면 고정키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 끄겠습니다. 마우스는 아이 컨트롤 넘어가고요. 근데 검색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계정 사용 권한 이런 것들은 다 끄겠습니다. 개인정보 이 부분이 좀 많은데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거를 모두 다 꺼버립니다. 사용자 정보 수집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끄겠습니다. 작업 기록도 저장하지 못하게 하고요.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끄고요. 카메라에 대한 액세스도, 이 카메라는 이게 쓰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쓰셔야 될 때는 이거를 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혹시나 까먹고 카메라가 왜 안 되지 하고 하실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켜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꺼놓겠습니다. 마이크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켜놓으시는 게 나아요. 이것도 헷갈리시거나 하시면은 또 찾을 때 좀 애먹기 때문에 마이크는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놔두겠습니다. 음성 활성화, 앱에서 음성 활성화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알림, 사용자 알림에 접근하는 거는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정보에 대한 접근 끄고요. 연락처에 대한 접근 끄고요. 일정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전화 통화에 대한 전화 걸기 허용도 끄고요. 통화 기록에 대한 액세스도 끄고요. 메일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작업도 끄고요. 메시지에 대한 이런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수집을 하는데 이걸 다 끄셔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거 백그라운드 앱도 조정해서 아예 실행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앱 진단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끄고요. 문서에 대한 액세스도 끄고요. 사진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동영상에 대한 접근도 끄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끄겠습니다. 좀 많았죠? 네, 다 됐고요. 이제 기본적인 최적화는 끝났고요. 여기다가 이제 윈도우 보안 프로그램, 저는 이제 백신 프로그램은 디펜더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펜더라고 검색을 하면 윈도우스 방화벽이 나오는데 윈도우스 보안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보안을 누르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설정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 보호나 이런 것들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다시 뒤로 가서 랜섬웨어 방지가 있습니다. 요거 랜섬웨어가 뭔지는 아시죠? 그 파일을 변조시켜 가지고 그걸 그걸 풀어준다는 걸로 돈을 받아내는 것들이 있죠. 그런 랜섬웨어들을 방지하는 건데 이걸 켜놓으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켜고 보호할 폴더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나 문서가 있는 데는 하실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모르고 넘어가시거나 애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큐멘트라고 해서 내 문서 폴더를 다 보호를 해요. 사진이나 비디오 등 뮤직이나 이런 데들을 기본적으로 다 즐겨찾기까지 보호가 되는데 이렇게 보호가 되면은
윈도우스에서 허락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카카오톡이라던가 카카오톡에서도 만약에 그 내 문서에 카카오톡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장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폴더에 저장하는 게 윈도우에서 허용된 프로그램이 아니면 저장이 안 되니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해드리고요. 랜섬웨어 방지 기능은요. 그리고 계정 보호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비밀번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는 모두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러에 평판 기반 보호 설정을 하셔서 들어가서 이런 거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앱을 차단하는 건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설정을 들어가시면 여기는 뭐 기본적인 세팅 값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훌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꺼져 있으니까 꺼져 있는 상태로 놔주시면 됩니다. 장치 보안인데 코어 격리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해보니까 좀 에러가 좀 있더라고요. 메모리 무결성이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악의적인 코드 삽입되는 공격을 방지하는 건데, 이걸 켜놓으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실행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장치 성능 및 상태는 이런 게 있고요. 가족 옵션. 그래서 랜섬웨어 방지 기능하고요. 이렇게 방화벽에서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평판 기반 보호 기능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백신 프로그램보다 이 윈도우 디펜더가 예전에 제가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만점이에요. 요즘에 속도부터 해서 퍼포먼스라든가 모든 게 만점인 보안 프로그램이라서 다른 백신을 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올려놓은 보안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완료를 했고요. 좀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서 윈도우 설치부터 최적화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